감옥 가고 건강 잃어서 죽는데 그래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멀쩡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짜릿한 맛을 이 새끼들이 끊을까요? 절대 못 끊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명박 대통령 광우병으로 그 다음에 감옥에 아직도 쳐넣는데 얘네들이 이걸 끊을까요? 수사파들이, 민노총들이 절대 못 끊어요. 그 뒤에 북한이 있고 그 뒤에 중국이 있는데 배후가 든든한데 끊을까요? 마약을 계속 공급해주는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끊을까요? 절대 못 끊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중독자들 다 깜빡이 넣어버려야 돼요. 불파. 와. 중독자들 정신병원에 넣든가 이재명이 대신 우리가 넣는다 이놈아. 이재명이가 강제 행정명령으로 정신병원에 넣었다가 불파요? 저 풀려난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친 사람들이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구하고 빨갱이들 감옥으로 다 쳐는데 행운의 진토 함성 합니다. 3년 안에 자유통일 1000만 명 서명으로 진토 함성 가자. 야 살리자 이놈들아. 다 나와 이 새끼들. 자, 일본명 박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 다음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을 부수가라! 이재명을 부수가라! 자, 이번에 신한수 우리 신현식 대표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아유, 강훈이 끝났습니다. 아유, 강훈 제일 아우 날이 엄. 재준이.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변태생. 이재명과 민주당의 끝이 드디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짱이야. 제가 예전부터 드렸던 충원, 이재명을 잘라내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라는 짱이야.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뒷골이 나게 옷이 되는 항상 거죠. 똑같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 저는 뭘 해도 컨셉이야. 안 되고 잘 되는 사람은 설마 제가 뭘 해도 가난하겠냐? 된다. 이런 안 얘기를 가겠네. 하는데 딱 지금 그게 게다가 이재명의 상황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원장이야. 표현의 자유를 향해 저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서울구치소로 출발 이렇게만 바꾸면 딱 상황이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차 그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재명표 제명열차 이거를 지금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명열차에서 뛰어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현실 부정만 하고 있습니다. 하도 안타까우니까 제가 뭐 대신해가지고 홍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포스터 같은 거 좀 만들 때 좀 세련되게 만들면 안 되나? 저건 무슨 뭐 김일성 대학교에서 만든 것 같이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리고 저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가지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는 지금 오이자 서울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포스터의 분위기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저기 가시면은 서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 그거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지옥으로 이끌어갈 제명열차의 기관사가 바로 이재명인데요. 본인 스스로의 운명을 이미 직감하고 받아들여서 그런지 이재명의 모습이 한마디로 자포자기입니다. 놀랍게도 이재명이가 이번에 한미일 동해훈련에 대해서 욕점에다가 친일 북한이다. 정부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었죠. 너무 그 속셈이 뻔해가지고 안쓰러운 정도요. 이거 딱 보십시오. 독도 얘기 꺼내고 일본 얘기 꺼내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사실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독도와 185km 떨어져 있고 오히려 일본이랑 더 가까운 곳에서 했는데 뭔 놈의 독도랑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훈련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한 것도 아니고 2009년부터 이미 한일이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훈련을 연장해서 지속했던 장본인이 문재인 본인 스스로였습니다. 죽창가가 됐거나 불매운동이 됐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던 문재인 정부조차도 한미일 3국의 훈련을 친일이다 라고 공격하는 것조차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또 제명이가 저렇게 반일운동을 벌였을 때 북한이라도 뭔가 좀 도움을 주면 모르겠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발을 해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있을 때 와, 북한이라도 뭔가 좀 미치겠다. 도움을 주면 모르겠는데 미치겠다, 진짜.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발을 해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불안감이 어디 더 씨발, 큰 그- 상황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야 우리가 당적인 차원에서 이재명을 베트남 보호하는 노동자 게 사진 아니야. 안 됐겠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저렇게 정치 쟁점화 쇼를 했던 건데 그것조차도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와, 딱 생긴 거 특히나 봐라. 지금 두 번째로 이재명이 기소될 치기네. 결정적인 계기가 성남FC 후원금 문제인데요. 온몸으로 민주당이 저거를 막기 위해서 사생 결단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정작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받은 돈은 없지 않냐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치긴. 돈을 받은 거는 없는 거 그게 아직까지 문장 밝혀지지 않은 생각해.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 없었으면 왔나. 저 얘기가 정말로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저 측근인 사람 좀 정진상이죠. 정진상만 없었으면 이재명이가 무혐의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진상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기분이 어때서? 공동체로서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술안?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였다라는 좋습니다.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많습니다. 우선 일단 귀여워, 전략추진팀장 김 팀장이 결재를 했던 이 문서인데요. 해당 문서에서 성남FC 후원금 문제에 당근 좀 대해서 줄게.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과 국장이 팀장한테 따로 보고를 못 받고 이재명한테 직접 결제를 받았다 이런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과장과 국장이 결제를 했던 보고서를 보면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성남FC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로 실형을 선고받았었죠. 그러니까 다른 게 뭐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을 시켰다. 그 내용 고지법대로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반박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직접 성남시랑 부산건설 양측이 맺었던 협약서까지도 공개를 했는데요. 저 협약서를 통해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야, 도대체 어떻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한다면 그거를 공개 협약할 수 있고 협약서에 명시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가 있겠냐? 저는 저것 또한 마찬가지로 보면서 야, 진짜 민주당이 이재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저렇게나 없구나. 저렇게나 변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협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협약서 어디를 봐야 부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 정도를 후원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협약을 공개적으로 맺었다. 협약서까지도 작성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과 국장에게조차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결제를 하고 추진했다는 거. 이게 진짜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대장동 때와 짱이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성남FC에 후원한 것 자체가 사회 공헌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귀엽지? 저거는 대장이 본인 스스로가 말이 안 된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성남시가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신 주암나. 지역사회 네, 공헌으로 선생님. 수십억대 지원을 받기로 했다. 자기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저것이야말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실제로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적었다고 하죠. 그러면 저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 박범계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또 반박을 할까요? 야, 아무리 이재명이가 그런 거를 썼다라고 할지라도 성남 FC라고 하는 와. 표현은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재명이가 저때 얘기했던 게 성남 FC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도대체 수십억대 지원을 받았던 체육 문화예술 산업이 뭐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맡았던 사람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저런 수준을 가지고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 지킬 수가 있겠냐고 다 같이 그냥 뭐 지옥행 뭐 이재명 열차 타고 와, 다 그냥 진짜 뭐 가야지. 진짜. 그리고 그 사이에 이번 국감에 와. 국수본부장이 출석을 대박이다. 했죠. 이해식이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용도 변경을 해준 대가로 와. 광고비 50억을 받았다라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명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예.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랬더니만 국감에서 이해식이가 반론하는 게 뭐냐? 아니 대가성이 있었다면 개인 호주머니로 뭔가가 들어갔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하죠. 이재명이가 직접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진상이랑 경제 공동체다라는 것만 성립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하는 거예요. 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 공헌이었다라는 것도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성남FC에 무려 40억 가까이를 후원했던 기업이 농협입니다. 그런데 농협 측에서도 저 후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라고 해명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어떻게 된 씨발, 것인지 진짜 전혀 내가 통상적이지 비슷하게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2014년도부터 아. 2017년도까지는 14억, 13억, 10억 이 정도를 기부를 했다가 딱 하필이면 2018년도부터 5억으로 아버지. 나버리죠. 2018년도가 언제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직이 왜 이렇게 되죠. 슈퍼 사이언진의 힘을 주소서. 이재명표 지옥으로 가는 재명 열차에서 뭐 안 내리겠다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혀. 더 이상 설득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다 같이 그냥 손에 손잡고 모여가지고 오순도순 그쪽으로 개혁은 왜 사는 이유가 그래서 뭐였어요? 내용만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뭐 국수 먹고 라면 먹고 그래 좀 족같으면 고시원 가는 거였어? 그럼 너의 꿈은 뭐야? 말해봐. 말 안 할 거면 들어가. 자 이제 다 먹었잖아. 다 먹어서 자. 왜 말을 안 해, 제협이? 사람답게 사는 뭐랬지? 사람답게 사는 그게 고시원 가서 그러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니 그럼 말이 고시원이지 그게 고시원이야. 왜 말이 고시원은 얼마나 멋있어. 고시 공부를 하는 자들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게 고시원이야. 어? 저게 고시원이냐? 기본. 동생에게 자 이제 우리 한번 건져 먹어보자. 만두의 세계에 빠져보자. 빠져 만두에 빠져. 형이 웃겨주고 웃어주고 뭐 다 해줘야지. 안 튀겼어. 동생에게 그 뭐냐 너 도대체. 맞지? 귀여워. 그러니까 그 귀염이라는 거는 가진 게 있을 때 귀여워. 아버지가 가빠야 씨발 걱정이 없어. 존나 귀엽다니까. 계속 해봐. 귀여워지나 어때? 아유 이거 맛있다. 고기만 넣어서 고기. 졸라 귀여워. 주왔나? 아씨, 웃겨. 존나 귀여워. 미치. 성대모사를 안 하고 있다. 성이. 성대모사는 뭐꼭 마시고 그 초유제의 개인, 초유제의 개인이 초롱이는 줄 알았다 그러는데 초롱이랑은 달랐습니까? 아까 선생님 교수님이라고 이제 소금이 아니 근데 사실 초롱이는 되게 잘생겨. 정말 잘한다 뿐이고 소금이 닮았다고 외모에서는 지한
지가 밀린 사람이 없대. 아니 자기가 제가 짱이 되거든. 막 화내더라고. 아니 축구 아니 축구는 축구고 외모는 외모 쌌습니까? 우리 젊은 시간도 시간보다 좀 나아요. 아까 그 그렇죠. 교수는 서현님이 연희팬보다 젊은 시간 그리고 까버린이 점수 초대 감사 가다가 더 이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구름바람님 든든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윤화송님 잘생긴 서민 교수님과 젊은 시간이 이렇게 션님 우리 젊은 시간님 활동 몇 개까지 응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늘님도 따라서 잘 잡았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라이트 선님 감사드리고 라이트 선님 그리고 에슬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베렌짱님이요. 베렌짱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렌짱님. 그리고 김영수님 감사드리고 몽돈님 감사합니다. 5만 원이나 주셨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마드리스님 질문한 것도 장해찬 이사장이 이해관 시절에 국힘 기선 정치인들의 청년에 대한 처우에 불만을 토로하던데 그 후 이사장 되고 나서 협조적으로 바뀐 거는 왜 그러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어떻게 보면 장희찬 이사장님 롤모델로 삼았던 청년으로서 제가 이제 좀 많이 지켜봐왔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오해가 이해관 이 프레임이 이게 짜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을 비판을 안 했다고 많이 옹호를 했다. 제가 이 화석에서 본 장희찬 이사장은 항상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윤핵관이에요. 제가 그 누구보다 윤핵관. 네. 그래서 이 장희찬 이사장의 판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그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이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좀 공부를 해가지고 대선 기간 때까지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 비판을 이준석 대표의 최대한 다른 층에서 많이 하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지 말자는 취지로서 했던 거지. 그리고 진짜 이해관이었고 이준석이랑 치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교수님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내놓은 게 아닌가 싶고 그 속마음은 제가 아는 한 윤핵관 중에 윤핵관 바로 장희찬 이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준석을 지키려고 우리가 뭐 정치 이걸 하는 거 아니냐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거는 이어받고 그렇게 한 30년쯤 하다 보면 얘네 돈줄이 마르고 좌파가 다 멸망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 뭐 그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렇죠. 이준석이 국민의 미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야 너? 관심을 이제 씨발 미친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정체를 민주당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 이준석 그게 이슈야. 네 몸에 외계인이냐? 매니볼로 보면 개인적으로 수요수가 시작하는 성이 미니가 여기 나가지고 조종하고 있는 거야. 송규호 근데 그리고 서민 알지? 미니가 손흥민 조종하고 있어. 조종기 잡고. 존나 웃겨. 그래서 조정기 정시 잡고? 감님은 앞으로 그럼 혹시 그 유튜브 계속 하시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획 같은 거는 더 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거 예를 들면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같은데 딴 거보다 대선 때 좀 역시 공을 세우신 분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불러서 같이 뭔가 더 큰 일을 맡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딱 얘기하는 이재일 분 같은 경우도 뭔가 좀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젊은 시간 같으니까 이준석에 대체하고 훨씬 더 청년을 잘 모을 수 있는 젊은 시간 같은 이분이 왜 지금 빨병에 나죠? 이 시간에 대통령실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좀 아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앞으로 이제 총선 후에 중하게 쓰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오히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많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선은 못 들어갔다. 이게 좀 뒤집어 생각하면요. 그만큼 아까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했던 말이 나는 그동안 정치에서 뭐 빚을 진 적이 없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캠프에서 여기서 날 좋았고 이렇게 날 좋았으면 그 사람들을 뭐 캠프로 데려가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이 있겠지만 빚이 없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 필요하다 해서 이제 데려간 거구나. 또 이제 뭐 저와 같이 이렇게 이런 외곽에서도 활동을 이렇게 필요하면은 이런 데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러워.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가 계신 분들이 뭐 너무 잘하고 이런 건 그런데 제 역할 안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마음에 썩 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휴가 야채는 휴가 때 저는 투입! 그걸 의심하는 투입! 경우가 있는데 휴가 야채 투입! 가실 때 혹시 뭐 그동안 전국 부상하냐 했더니 아니 나 그냥 쉰다. 절대 전국 부상 안 한다.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네 이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대통령실에 좀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젊은 시간이 같은 분이 가서 들어가서 청년 지지율도 좀 끌어올리고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의견하실까? 전화번호 바꾸셨어요? 아니 제가 여기서 저 빨리 뽑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만약에 들어가도 계속 논란될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게 안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MBC에서 아마 그거는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가 들어갔다 하면서 뭐 과거 영상들 하나 딱 한 문장에 딱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했던 말이지만 MBC에서 영향을 때려주지 않을까요? 그 MBC에서 주목하는 분들은요. 맞아 MBC가 가지고 뭐 집회 때도 있고 공원령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알 겁니다. MBC가 혹시 저도 좀 주목하고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때 그 기자회견 제봤습니다. 바로 앞에 진짜 사실 네. 그때 그 MBC 앞에서 드셨을 때 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 그때 있었구나. 네. MBC 그때 앞에서. 어떤 유명한 드시고 막 네. 방송하실 때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많이 보고 싶다 했는데 방송 중이셔서 지나갔는데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현장에 가가지고 MBC에 직접 가가지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때 진짜 눈물 났던 게 전효 의원님이 막 몸도 안 좋으신데 막 쓰시게. 와가지고 뭐 그때 클럽 회원들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시위하시는 거 보고 되게 가시 분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몸 편찮으신 몸으로 그냥 중에 와서 시위를 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저거 그렇게 됐으면 우리 생각 보잖아. 교체되면 이제 좀 편하게 살면서 내가 일도 하고 뭐 여자도 만나고 이런 생각도 있었잖아 조금. 아, 네. 우리 대한민국만 내가 뭐가 돼? 아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 선거 끝나자마자부터 갑자기 내전 상태가 계속되고 검수 안 받고 막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엊그제 광화문에서도 제가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쥐가 시끄럽고 이걸 떠나서 이 나라가 정말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넘어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우병보다 훨씬 몇 배의 활력으로 이것들이 아주 그냥 작당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아니 사람이 많이 모였고 그러니까 일단 스피커가 좋고 그러니까 막 그냥 좀 음악도 막 이상한 이런 음악만 틀고 진짜 나는 뭐 욕설 막 눈치 풀어지는 말도 많더라고요. 그 전진석 닮았다는 말도 들어보고 그 세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대충 얼굴을 알거든요. 잠자는 토끼님 네.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좀 외모로 좀 승부하는 뭐 제가 예전에 힘신 닮았다 이런 제가 말. 그 마스크 쓰고 나왔잖아요. 네. 원래 공개 안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목소리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진짜 여성 팬이 진짜 많았어요. 목소리만 나왔을 때.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왔더니 여성 팬이 더 늘었어요. 더 늘었어. 더 늘었어요. 이게 눈만 딱 이렇게 하니까. 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선거 끝나고 마스크를 벗었죠. 네 벗었어. 근데 그 벗은 날 구독자 17명이 빠진 거예요. 다 여자야.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원래 하루에 그래도 한 구독자 50명에서 100명씩 늘었거든요. 네. 근데 10명이 빠졌다는 거는 그 100명 느는 거에 그러네. 마이너스 10명, 그러네. 7명이 빠진 거 이제 마스크 벗은 날. 제가 그때 진짜 선거 이기고 기분 좋은 날 진짜 마음 아파가지고 진짜 상처받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 보수의 인정은 다른 모습 때문에 지지한 게 아니라 얼굴 때문에 지지하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넌 잘 모르지만 내가 스킬을 알아서 주암나 뽀뽀하게 12만 쌍수를 하잖아. 그러면 10명 단위가 100명 단위가 10,000명 단위로 하게 돼요. 아니 한 달을 좀 지나니까 막 4만이야. 딱 막혀있고 막혀있는 막히는 쌍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다가 탑도 맞추잖아. 또 코가 있어. 코를 하는 거야. 요새는 그거야. 그러니까 외모를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얼짱이나 지금은 네, 좀 선거가 좀 바빴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쁘니까
이 연애를 포기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옛날에 그 논바들이 지킨다 그랬나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냥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사람이고 근데 뭘 지키냐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딱 되고 나서 그 좌파들의 그 중동을 보면서 진짜 이건 지켜드려야겠다 생각이 좀 드는 거 있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바빠졌고 한국 끝난 날 하루 쉬었던 거 아시죠? 네. 그냥 당일 하루 쉬고 그 이후부터는 더 바빴던 거 같아요. 진짜, 예. 어쨌든 우리가 저 청년 지지층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젊은 시간님이 물론 이제 그러니까 뭐 물론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일단 정말 다행인 것은 이동식 특정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는 일단은 어떤 이들은 얼짱이나 어떤 이들은 몸짱이나 부장 생각은 추웠나? 페미니즘 이슈 그리고 취업, 경제 일단 제가 애초에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던 추웠나? 오 서민 요즘에 얼굴 잘 있네. 재판소 재판관의 그 문자 표정 있잖아. 그래 눈치 됐다는 거니까 우리 편이 아 그래요? 약간 어떤 눈치를 채신 거예요? 정도는 없어. 그냥 눈치로 주한 참나? 잘 돼야 할 텐데 그렇죠. 아이고 어차피 한국인들은 믿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안 믿어?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문재인 얘기부터 합시다. 문재인 얘기.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2017년에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문진호에게 한 말이에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편가르기, 파도와 대척, 갈등과 편가르기 이제 끝내 이 말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니다.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면서 어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폐 청산하려고 하잖아. 네. 그 적폐 청산 이 적폐 중에 잠깐만. 제일 상당한 게 뭡니까? 슈퍼 파워를 한번 2만 원씩. 하고 가. 네. 가장 큰 적폐가 뚜까리 잡고 문재인 정부 여기에다가 일이 있었는지 저기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마약도 그렇고 소인도 그렇고 이상한 일이 많잖아요. 마약 얘기도 아, 그러니까 젓가락이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 총정국에서 갑자기 마약이 이렇게 충격적인 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 검수가 검출됐다면서요? 예. 그래야지. 파스타먹으로 중독되는 게. 잘했어. 어쨌든 그 있잖아. 강아지 그 잘했어. 마약이 야, 나는 강아지가 말도 하고 씨발. 그러니까 검수한박이라는 게 어? 뭐 이재명 문재인만 지키자고 라면도 하고 막 마약 씨발 막. 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마약 우리 범죄는 강아지는 범죄라는 있어가지고 막 경찰이 씨발 막 수사하기에는 영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말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저 찔리고 있을 사람 있겠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또 마약 시키고 그렇죠. 예. 거기 유명하죠. 오. 이런 적폐를 보자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재인이 이제 최근에 그 경로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경로를 해? 왜 경로해? 그러니까 우와. 사회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그 강시하는 뭔가 좀 강시 이상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상하지만 어렸을 때 요새 너무 강시 이상한 거라고. 테이프 빌려서 되게 일반인은 좋아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이거에 남북 관계의 되게 추동책이 좋아해.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형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해본 적이 무슨 있나? 황제 대접 무슨 이거를 교체로 끌고 가고 진짜 시험 왜 없어? 이거를 슬픈 사람. 비서실에 전화해서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대요. 으흠. 안 받겠다고 죽었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순풍사 분가 해놨지? 진짜 이런 그지,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통했지. 대단히 무례한지. 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호출을 안 받는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이 이거 이방인 그렇죠. 나하고 뭐 지금 50대 나보다 물론 돈을 좀 더 받지만 그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지키라는 이 이런 테러 같은 거에 지키자는 거지 수사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저는 분노했어요. 리액션을 하고 아, 분노했습니다. 예. 얘좀 쳐줘야 그러니까 용이라도 할까요? 아니 정말 아니,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기고 아니 이렇게 안 끌려가려면 일을 잘하던가 일을 못했으면 당연히 일을 못했으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아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봐달라고 빌 거면 지난 정권 때 그렇게 정말 먼지 털듯이 5년 내내 적폐청산하거나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렇게 안 했어도 이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진짜 아니 이재수 전 부문사장관 자살한 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욕을 주고 결국 대법원에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치욕스러워서 자살하신 거예요. 아예. 수가 찬 모습으로 예, 예.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무실 임대 누구 건물 빌려준 사람만 말하고 아니 그랬는데 그렇게 적폐청산한다고 그렇게 대도 않는 것들 갖고 탈탈던 사람이 소멸조사 하겠다니까 무례하다고 진짜. 진짜 그리고 진짜 뭐 그냥 어느 한 분야 예를 들어 해외 순방 같은 거라도 잘한 게 없는 사람이 면을 그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어이가 없고요. 진짜 정책 대통령한테 자기가 지키고 있는데 떡도 왜 이렇게 사랑하는 나우 동생. 뭐 그러니까 늘 자기만 옳고 이렇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장 권위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권위적이지. 아참그 생각난다 진짜 누구 외교 무대에서 이렇게 뽑았고 오. 돌도 생각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거도 외교 선수 아닐까? 뉴스. 그거 그 소리 못 기다리고 있잖아. 지난 주말이었나요? 사설을 잘 썼더만요. 사설이라도 누가 썼는지 몰랐었어요. 외교 참사를 5년 동안 문재인이 다 했다라고 하는데 다 이렇게 한번 썼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외교부 장관 경질하자 이런 말 안 했는데 네. 뜯어서 넣겠습니다. 박진 정실 한번 보고 해임견이 한 거 보고 진짜 나머지 아니 저기 피살 공무원 아내분도 지금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형도 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엠팍에 오늘 그 수다 추천들이 뭐냐면 그 문재인이 했던 안 와버렸어? 그 유명한 알바끼. 알바끼 그거 봤어. 그 알바끼 봤죠. 이게 뭐냐면 김영문이라는 이제 한국 동서발전 대표이사 사장이에요. 뭐 환경이 많이 쪼개져서 이제 뭐 그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이런 거 사장이 보면은 뭐 직무 수행 계획서를 쓰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이죠. 채용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전력 산업 분야 경험 전무하다. 이 사람은 검찰 출신이야. 그래요? 무슨 에너지 분야에 직구를 뭘 알겠어요? 나보다도 몰라. 자기 소개서에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환자를 여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이제 쓰는 거야. 거기에 아는 거 직구를 없으면 쓴 거야. 그 사람이 문재인 밑에서 노무현 청와대 시절에 행정관으로 근무했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세청장을 했는데 고등학교 후배예요. 근데 이